안녕하세요. 낭독중독의 제재입니다. 21세기 북스라는 출판사의 다크호스라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잖아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약간 신선한 자기계발서, 차세대 자기계발서.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승자들의 원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이 부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일단 구미가 당기는 책이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열정과 노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열정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야.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무시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둘 다를 할 수는 없을까? 좋아하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두 가지를 다 충족한 일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이제 밥을 굶으면서 살든지 궁핍하게 살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건 좀 포기하고 좋아하는 건 그냥 취미로만 하고 직업적인 것은 약간 그런 부분은 포기하고 돈을 잘 버는 쪽으로 가야 돼. 이런 이제 한 가지를 포기하는 쪽을, 감내하는 쪽을 선택하게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성공 방식, 방정식이었다면, 이 책에서는 그 순서를 좀 뒤바꿔 놓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충족감을 갖게 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 정말 충실했을 때, 거기에 정말 몰두했을 때, 몰입했을 때 우수성이 또 따라온다. 작가를 한번 보면요, 화상가 토드 로즈라는 분과 신경과학자인 오기 오가스라는 분이 같이 쓴 책이고요. 이 토드 로즈라는 분은 앞서서 나왔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또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것의 허상을 꼬집어낸 그런 책이었다고 하고요. 그것에 약간 연장선상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 책이. 토드 로즈라는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중학교 때 ADHD를 앓았던, 고등학교 때는 중퇴를, 검정고시를 거쳐서 지역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하버드 대학교 인간 발달학 박사를 받는 인간 승리를 이뤄낸 그런 분이죠. 고품격 책수다 방송, 책방 낭독 중독입니다. 성공의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표준화 방식과 그리고 다크호스형 방식. 기존의 방식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갑자기 뭐 진로를 틀어서 그 분야에서 갑자기 성공을 한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건 망하는 길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고 보란듯이 성공을 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크호스라고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기존 방식과 비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성공 방식은 아무래도 표준화 방식이겠죠. 표준화 방식의 특징을 좀 보자면, 열정과 노력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기회가 모두가 평등하게 주어진 그런 시대야. 출발선은 동등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표준화 방식입니다. 그 엘리트 코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꼭 이제 뭐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이런 엘리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 어떤 길에 있어서의 성공하는 길이 한두 가지의 소수의 길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그 길. 그것을 이제 엘리트 코스라고 부른다면, 이런 이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이 성공의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성공 방식이 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굉장히 극소수의 성공하는 사람과 다수의 패배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좁은 길 하나를 놓고 다수가 아귀다툼을 하는 그런 형국이 반복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대학 입시, 우리 사회의 대학 입시 과정이라든지 취업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표준화 방식에서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거 그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진짜 노력만 하면 장땡이냐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게 진짜 노력 부족 때문인가? 열정 부족 때문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게다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다고 쳐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에 노력을 했다 보니까 그것을 얻은들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허하고 충족감이 들지 않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상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체제하에서 대체 누가 행복하냐? 성공한 사람들도 안 행복하면 실패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행복할 텐데 사실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허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크호스들이 성공한 방식을 보아하니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거는 충족감을 먼저 앞에 뒀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뒀더라. 즉 좋아하는 일이죠.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도를 발휘해서 노력을 했더니 우수성은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 우수성이란 것은 여기서는 이제 성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다크호스들은 어떻게 되냐면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좋아하는 일이 곧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공식을 4가지로 요소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개인적인 미시적 동기에 주목한다. 사람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유독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끌리는 것들, 그런 것에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약간 정리 욕구가 있어. 정리벽이 있어. 근데 정리를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은 재능을 느끼고 정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랬을 때 이 정리라는 재능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꽃에 장식하는 게 너무 재밌고 어떤 장소에 갔는데 이 꽃을 저 꽃처럼 바꿨으면 진짜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막 든다든지 이런 굉장히 사소한데도 나의 어떤 흥미를 잡아 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식을 하고 그것에 집중을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선택을 분간하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적극적인 선택을 하면서 확인을 해나가는.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교육과정과 어떤 기존의 성공 방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도 없고, 이거는 이제 선택과 고르기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껏 이런 기존 방식 하에서 선택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은 그냥 고르기에 불과했다는. 고르기의 경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택지 여러 개 주어진 것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대학교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 점수를 받아주는 곳들 중에서 내가 고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대학을 선택한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뭐 네가 엄청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양 호도를 하고 있지만 실은 너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또 좀 게으르게 선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난 이걸 하고 싶어,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간 게 아니라 내 앞에 들이밀어지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그냥 무의미하게는 아니지만 좀 수동적으로 고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자신의 전략 알기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맞춤화된, 개인화된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지하는 것. 큐브 맞추는 거 있죠. 퍼즐 큐브 맞추는 거에서 정말 큐브 전문가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절대적인 하나의 맞추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가지고 재빨리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전략을 내가 알아채서 그 전략을 행하는 것. 네 번째 마지막 요소는 목적지를 무시하라라는 다소 과감한 그런 주장입니다. 표준화된 성공 방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부분인데, 표준화된 곳의 방식에서는 너의 목적지를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가라.
의대에 입학하는 것이라든지 뭐 변호사가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목적지를 선정해 두고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진하는 것만이 성공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깡그리 무시해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크호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고정불변의 어떤 목적지를 하나 정해놓는 거는 성공이나 나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를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 길을 폐쇄를 해버리면 그만큼 많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나에게 만족감이 훨씬 더 큰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관이라든지 이 개인들을 관리하는 주체들에서 그냥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의 길을 딱 정해놓고 이대로만 가. 다른 길로 뭐 새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훈육을 시키듯이 그렇게 세뇌를 시켜온 그런 부분인 건데, 어느새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해서 다른 길로 갈 생각을 아예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목적지를 정하고 안 정하고가 나의 우수성을 획득하는 데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충족감을 갖고서 몰입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열정이지만 표준화된 방식에서는 열정을 조츠라고 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임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 다크호스들 어떻게 하냐면 그 열정을 설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열정적으로 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열정적으로 해, 그냥 열심히 해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열심히 되나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뭐 열심히 일을 하기를 원하죠, 고용주들이. 하지만 그냥 회사에 간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잘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겠죠. 다크호스형 방식에서처럼 열정을 설계하라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열정을 설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고 나의 욕망을 똑바로 알고 내가 충족감을 느끼는 일, 아무리 미시적인 것이라도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이제 열정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지난하고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행했을 때 나의 만족감이라는 거는 훨씬 더 그 이점은 막대하다는 거죠. 성공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행복감의 측면, 만족하는 것, 기쁨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냥 모든 면에서 사실 내가 얻어가는 건 더 많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더 활활 정말 자연스럽게 불타올라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약발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막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게 아닐까. 왜 지금까지 이런 표준화된 방식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고 이것에 그렇게 지배당해 왔을까라고 하면 열정을 설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열정을 좇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무대뽀로 열심히 하면 돼. 열정을 설계한다는 거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 해내야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석을 제공해주는 측면도 있죠. 책임을 돌릴 소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의 열정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어 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뭔가 저렇게 좁은 길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실패하는 사람이 당연히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도 조금 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길을 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떤 나의 책임을 좀 덜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가해지는 책임을 덜 수 있고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고, 지도를 딱 내놓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길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 모두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8알의 사람들, 80%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진대, 이것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기가, 그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가기가 쉽지는 않다. 좀 더 의문을 가져보자면 다크호스가 꼭 정답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길을 다 만들어내야 되고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되고 이런 수고로움에 대한 간과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모두가 그럴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좀 깨뜨린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토드 로즈 오기 오가스 저서 21세기 북스의 다크호스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